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휴일을 하루 앞두고 실질적인 주말에 들어가는 미국 증시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아주 화려한 무빙을 선보였습니다. 강한 하락으로 시작했던 미국 주식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말아올리며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장중에 거의 2%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오늘의 화두는 고용이었죠. 그제 채용보고서가 1년 반 만에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나타냈었고, 어제도 ADP가 직전 달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고용을 보고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약해진 고용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정말 오랜만에 20만 건을 시원하게 돌파해버렸고, 시장 예측치도 훨씬 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4만 8천 건이나 더 많은 24만 6천 건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차이가 심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조정을 대입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수치가 크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변경한 방식을 따르면 그 이전 수치들도 대부분 다 20만 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강한 고용 때문에 금리 상향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이가 없죠. 물론 22만 건이라는 수준도 사실 절대 높은 건 아닙니다. 2015년 이후로는 거의 평균적인 수준이고,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30만 건 정도가 평균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고용시장은 약하지는 않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 초반에 안 좋았던 것은 어쨌든 계속 강했던 고용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강해졌기 때문이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 고용도 이제는 약해지면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왜 후반부에는 말아 올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와 그로 인해 바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미리 베팅을 한 것입니다. 그 베팅이란 무엇일까? 현재 흐름을 따르면 내일 고용보고서도 고용이 약해졌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용보고서에 해고가 반영되는 것은 3개월 뒤인데,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고를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3월 데이터부터 고용이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짐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번 주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도 당연히 내일 고용보고서가 약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고용도 이제 약하면 악재가 되었다고 했으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섞입니다. 네, 바로 금리죠. 고용은 약해지면 경기 침체 위협이 강해지며 악재가 되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고 피봇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서로 상충하는 건데요. 시장이 상방에 베팅했다는 걸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고용보고서가 이전보다 약해지기는 했어도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킬 만큼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3.7%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이고, 시간당 임금도 별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온 채용보고서에 비어있는 일자리가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용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 걱정을 할 정도로 고용이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현재 고용은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냥 이전 수준과 별 차이 없이 현상 유지해주는 게 시장으로서는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은 알아서 멈출 것이고 경기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겠죠. 따라서 내일 고용보고서가 시장이 원하는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할 수준은 아니면서 금리 인상은 멈춰질 수 있는 딱 현상 유지 수준으로 나올 것이란 게 시장의 베팅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베팅은 금리에 관한 베팅인데요. 내일 고용보고서가 평이하게 나오고 또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는데 아마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이미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서비스와 주거비가 결국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용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리가 그만 오르고 피봇 시기도 앞당겨지겠죠. 시장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은 다음 FOMC에서 금리 동결과 0.25%포인트 상승이 5대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가 모두 시장의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이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나온 경제 지표들도 모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들이었죠. 또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수장이 얘기했듯 은행 사태도 결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면 다시 2차 파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은 올해 연말이면 금리가 4%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워낙 호재와 악재가 서로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똑같은 뉴스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악재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호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날은 경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며 내렸다가 어느 날은 또 피봇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오르고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은 계절이 바뀌고 있는 환절기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서이겠죠. 실제로 현재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자산들도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입니다. 작년 말부터 가치주들과 금이 랠리의 시작을 알렸고 최근에는 다시 순환매 바람이 불며 여전히 안전자산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 위험자산인 기술주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올해 들어 7% 상승했지만 500개 기업의 평균 상승률은 겨우 1%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시가총액이 높은 대기업들만 올랐다는 뜻입니다. 주가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 가격이 반영되죠. 그러니까 큰 기업들의 주가는 지수를 많이 움직이고 작은 기업들의 주가는 지수에 별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 위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 지수는 7%나 올랐지만 작은 기업들은 주가가 거의 못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져서 전체 기업들의 평균적인 주가는 1%밖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데요. 큰 기업들의 주가가 한참 올랐으니 이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큰 기업들에 이어 작은 기업들까지 랠리에 동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제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입니다. 누구나 미리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투자자입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보며 상방 또는 하방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분명한 확실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기 사이클이나 마켓 타이밍을 뛰어넘은 시간축으로 본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이고 이런 자산들의 가격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무조건 상승하게 된다는 돈의 규칙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죠.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베팅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100%의 확실성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같은 주장을 하기에 제 영상을 매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보고 싶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세뇌는 반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는 충분히 세뇌가 되었다 생각되다가도 시장의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고 나면 다시 세뇌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나 단 한 가지 원칙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이 원칙은 이미 완성되어 어떤 수정도 변화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처럼 바뀌지 않고 불멸하는 절대 원칙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